안녕하세요. 프로방스 로제와인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프로방스 로제와인 협회가 주관하는 프로방스 로제와인 홍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늘 인스타그램 라이브 행사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캠페인에서는 프로방스 로제와인이 가진 다채로운 매력과 환경 친화적인 가치관을 한국 소비자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행사 제목인 프로방스 로제 와인과 함께하는 초록빛 한식 상차림에서 알 수 있듯 오늘은 여러분께 프로방스 로제 와인과 채소를 베이스로 한 한식의 아름다운 마리아주를 선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프로방스는 환경을 위해 와인 생산 과정을 가장 많이 바꾼 생산시 중의 하나입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변화의 선두에 선 프로방스는 지구를 지키는 채식이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예로부터 자연스러운 채식을 발전시켜온 한식에 주목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프로방스 로제와인과 어울리는 한식 요리를 시연해 주실 셰프님과 셰프님의 요리와 와인의 환상적인 마리아주를 소개해 주실 소믈리에님이 계시는데요. 먼저 셰프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권숙수의 권우중 셰프님은 한식의 기본 맛을 좌우하는 장, 젓갈, 식초 등을 직접 담가 사용하며 여기에 흔히 먹지 않는 식재료나 제철 식재료 중에서도 좀 더 진귀한 것을 선별해 기품 있는 한식 요리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와인에도 조예가 깊은 셰프님은 지난 3월 와인 페어링 샵과 바를 오픈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이번 행사에 참여하시며 프로방스 로제 와인 6종에 어울리는 2개의 한식 요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권우중 셰프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셰프님 이쪽에 네. 더 가까이 해주시죠. 네, 셰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셰프님께서는 상당한 와인 애호가시라고 들었는데요. 이번에 프로방스 로제 와인을 먼저 시음해 보시고 이에 어울리는 한식 요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프로방스 로제 와인 시음해 보셨니 어떠셨는지 와인 애호가로서 그리고 한식 셰프로서의 로제 와인 시음 소감이 궁금합니다. 네. 글쎄요. 로제와인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이거를 마실 때 뭐랄까 좀 피크닉을 가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뭔가 다른 와인과 다르게 약간 자연에 들어가서 이 와인을 같이 마시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야채 요리를 기본으로 이제 채소 요리를 기본으로 매칭을 하다 보니까 뭐랄까 더부룩하지 않고 약간 깔끔하게끔 그렇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셰프님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네네. 모시고 이제 네.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네. 가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마법 같은 마리아주를 소개해 주실 소믈리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5회 한국 소믈리에 대회 최연소 여성 우승자이신 양윤주 소믈리에님은 작년부터 프로방스 로제와인 홍보 캠페인에 연사 소믈리에로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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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인주 소믈리에님. 소믈리에님께서는 캠페인 이전에도 하프 페스트 템 바에서 한여름밤의 라비앙 로제 파티라는 행사를 개최하실 만큼 로제 와인에 관심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네. 작년부터 이제 저희랑 함께 프로방스 로제 와인과 함께하는 이제 로제엄 유어 라이프 캠페인이나 마스터 클래스, 세미나, 시음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오늘 행사는 조금 색다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마리아주가 좀 더 특별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자발적으로 좋아하는 와인, 제가 먼저 소개하고 싶은 와인이 바로 프로방스의 이 아름다운 장미빛깔을 가진 로제 와인이었는데요. 오늘 마리아주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굉장히 특별하죠. 이렇게 혼자서 평소에 항상 음식 매칭을 상상만 하다가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권숙수의 레스토랑의 셰프님께서 직접 와서 제 앞에서 요리를 해주시고 그 따끈따끈한 음식을 제가 바로바로 매칭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생생한 현장을 오늘 많은 분에게 라이브로 전달해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네, 저도 덩달아 이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셰프님께 본격적으로 요리 시연을 부탁드릴 차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권우중 셰프님께서 소개해 주실 첫 번째 한식 요리는 눈게승마 솥밥입니다. 눈게승마가 이제 조금 생소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셰프님께서 시연하시면서 이제 소개를 잠깐 해주실 예정이시고 그리고 오늘 행사 라이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시청자 5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방송 후에 특별한 프로방스 로제 와인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명예원이 저희 라이브 댓글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권우정 셰프님께 키친에서 첫 번째 요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보여드릴 음식은 눈개승마 솥밥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저희 레스토랑에서도 이 로제 와인을 솥밥하고 페어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항상 검증받은 메뉴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눈개승마라는 건 이제 봄에 나오는 산나물인데 1년 내내 프레시한 걸 구할 수는 없어서 이제 말린 거를 사용을 했고요. 나물 중에서 이제 말려서 더 맛이 더 증폭되는 그런 나물들이 좀 있는데 이 눈개승마도 약간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눈개승마를 말린 거를 6시간 정도 불렸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불려서 이제 밑손질을 제가 해놨고요. 이거 지금부터 불리면 오늘 끝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준비를 했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은 재료들은 이 불린 눈개승마랑 그리고 불린 쌀 그리고 몇 가지의 양념 그리고 이제 육수로 오늘 저는 멸치 육수를 준비했는데요. 집에서 만약 육수를 준비하실 때 멸치 육수가 없으시면은 뭐 표고랑 다시마 같은 걸로 해서 야채 육수를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맛을 진하게 잡으려고 제가 멸치 육수를 준비했고요. 우선은 눈개승마는 솥밥의 기본 원리는 맛있는 그냥 넣고선 밥을 짓는 게 아니라 그 나물이나 재료들을 각각 따로 양념을 해서 밥을 올려야지 그 밥 안에 이 나물이나 양념 맛이 배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이 눈개승마 자체를 먼저 양념을 좀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파마늘 정도가 들어가고요. 마늘 같은 경우는 좀 다진 거 그리고 파도 좀 다진 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집간장이라고 하는 조선간장을 준비했는데요. 이 조선간장을 넣어주고 오늘의 이제 기본 베이스는 들기름입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넣어서 우선 이 나물 자체를 한번 묻혀줍니다. 그래서 이 간은 어떻게 레시피가 이제 공개가 될 텐데 간을 어떻게 잡냐면 이 나물이 아니어도 다른 것들도 좀 짭짤한 그런 맛으로 이제 간을 잡으면 이제 밥하고 어울려져서 간이 맞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멸치가루를 조금 넣겠습니다. 집에 만약에 멸치가루가 없으시면 뭐 표고버섯 가루나 뭐 새우가루 이런 것들 조금 더 첨가를 하시면 더 맛이 증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멸치가루를 좀 넣어서 묻혀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거의 준비가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솥밥은 사실 짓는 게 어렵지 준비하는 거는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부러 솥을 안 하고 냄비를 준비했어요. 냄비 밥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기본 원리는 비슷합니다. 처음에만 강한 불 가다가 이제 낮은 불로 오랫동안 밥을 짓는데요. 이제 쌀은 1시간 정도 불린 쌀을 사용하면 딱 좋습니다. 겨울에는 조금 더 불려도 되고요. 여름에는 1시간 정도면 충분히 쌀이 불기 때문에 준비를 했고 쌀 품종은 이제 선호하는 종류가 이제 다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재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쌀 알이 좀 큰 아이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철원에서 나오는 오뎀이나 혹은 아니면 요즘에 나오는 삼광미를 많이 쓰는 편이고요. 밥알이 크면은 재료하고 어울려져서 먹기가 좀 좋은데 밥알이 너무 작으면 솥밥을 이렇게 섞을 때 너무 많이 부서져서 좀 먹기에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밥알이 큰 오늘은 이제 오데미를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멸치 육수로 밥물을 잡아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물을 올릴 텐데요. 나물은 그냥 편하게 이렇게 펼쳐지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 만일 뭐 이렇게 눈개승마를 구하기 어렵다면 집에서 간단히 뭐 말린 표고버섯이라든지 아니면 뭐 취나물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솥밥을 지으면 같은 양념으로 지으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준비를 했고요. 밥솥을 뚜껑을 닫고 밥솥을 올릴 텐데 밥 짓는 시간은 우선은 끓기 시작하면은 2분 정도 좀 센 불로 가고요. 그 다음에 네,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2분 정도 센 불로 가고 불을 많이 줄여서 한 15분 정도 뜸을 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뭐 중불로 가다가 마지막에 2, 3분 뜸 들인다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은 15분 내내 그 밥솥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보다는 처음에만 센 불로 가고 나중에는 15분 정도 약한 불로 가면은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솥밥을 완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한 17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밥이 완성되면은 나중에 비비는 거를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네, 첫 번째 요리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저희가 이제 완성되는데 한 17분 정도 네. 소요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그러면 그동안 소믈리에님께 잠시 돌아가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6종의 프로방스 로제 와인을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믈리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믈리에님. 네, 오늘 저희가 총 2가지 요리를 6가지 프로방스 로제 와인과 페어링을 할 예정인데요. 소믈리에님께서 6종을 먼저 살짝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이제 완성될 요리를 좀 더 이제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소믈리에님께 오늘 6종 와인, 앞에 아름다운 와인들이 벌써 준비되어 있는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믈리에 양윤주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프로방스의 싱그러운 로제 와인을 소개하러 제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제 앞으로 지금 셰프님께서 조리를 하는 모습을 제가 생생하게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솥밥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아직 밥이 이제 지어지는 냄새는 안 나는데 저 밥 지어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제가 로제 와인을 혼자 뒤에서 좀 마시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프로방스의 6가지 와인 준비했습니다. 프로방스는 이제 전 세계의 독보적인 스타일로 로제 와인을 만드는 생산지입니다. 드라이한 로제 와인, 그리고 장밋빛 컬러를 보여주는 독보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의 10%의 소비량이 로제 와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방스는 그 생산량의 34%나 차지할 정도로 거의 로제 와인의 상징을 가장 띠는 산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중해 쪽의 와인 6가지입니다. 일단 프로방스는 3개의 주요 아펠라시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가장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우측의 꼬뜨드 프로방스, 그 다음에 중심부인 꼬또 바라바성 프로방스, 그리고 저 남부 론 쪽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꼬또 덱성 프로방스, 이렇게 3개의 아펠라시옹에서 나온 와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조명 때문에 색상을 자세히 보실 수는 없겠지만 프로방스를 대표하는 크게 색상이 2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장 연한 살구빛을 띠는 색상이 있고, 그리고 조금 색깔이 더 장밋빛을 띠고 있는 이렇게, 네, 저희는 오늘 장미 컬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구색, 장미색 2가지를 기준으로 음식 매칭을 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와인은 장밋빛 컬러를 가지고 있는 남부 론 쪽에 붙어있는 아펠라시옹 중에 하나인 꼬또 덱성 프로방스입니다. 이렇게 라벨에 예쁜 바람 형상처럼 보이기도 하고
포도 송이처럼 보이기도 하는 라벨을 가지고 있는 와인인데요. 와인의 이름은 갤리송드 갤리산느입니다. 이 와인은 이렇게 말을 타고 있는 남자가 보이는 라벨인데, 이제 프로방스의 로제 와인은 특징이 있다면 이제 맛에서 이제 항상 드라이하고 과일 향인 이제 베리 향이 다 숨어 있기 때문에 라벨 디자인과 병 디자인이 굉장히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와인은 이렇게 좀 화사한 보라색과 푸른색의 라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와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리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와인보다는 조금 제 눈에는 더 옅은 색깔로 보입니다. 샤토 드 프루시우입니다. 샤토 드 프루시우는 가장 넓은 아펠라시옹인 꼬트 드 프로방스에서 나왔습니다. 좀 가장 클래식한 프랑스 스타일의 라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맛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따 자세한 테이스팅 노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이것도 역시 1, 2번과 마찬가지로 예쁜 장미색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 인생 모토이기도 한 장밋빛 인생 라비앙 로즈라는 와인입니다. 루빈이라는 도면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루빈은 저에게 그 로제 와인 파티할 때도 큰 영감을 줬었고요. 이 와인이 정식으로 국내에 수입되기 전에 제가 협회에서 와인을 이제 한 병 샘플을 받아서 직접 먼저 시음하고 테이스팅 노트를 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쁘게도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보게 되고 오늘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예쁜 장미가 라벨이 싹 둘러져 있는 와인이고요. 오늘 이 와인은 6개의 와인 중에 특별한 포도 품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는 앞선 와인들보다 색깔이 훨씬 더 연하죠. 이거를 페일 피치 컬러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은은한 살구색이라고 하겠습니다. 도메는 발롱데이 글라주라는 도메이고요. 와인의 이름은 오또입니다. 이것도 은은하게 컬러가 들어가는데 핵심적으로 눈개승마 속밥의 매칭이 끝나고 처음으로 이제 리프레싱을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오늘 이 와인을 두 번째 매칭으로 첫 번째 스타트를 끊을 와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장미 컬러의 와인인데요. 에스탕동에서 만든 흡플레입니다. 이 플레는 지금 은은하게 아이보리 컬러의 또 올리브색 같은 컬러의 라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와인은 이 라벨 컬러만 특이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병 바닥을 보여드리면 벌집 모양처럼 이제 디테일적인 병의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흡플레 저희가 행사 때마다 소개한 와인인데요. 지금 유명한 국내의 호텔에도 하우스 와인으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스타일의 와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와인을 보여드릴게요. 살구색 빛으로 되어 있는 와인인데요. 이 와인은 재밌게도 자세히 보시면 행운의 숫자 7이 무려 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로 7이 3개라고 해서 투아 세트라는 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77이라고 부르기로 하고요. 도멘 갸르노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프로방스를 대표하는 아펠라시옹, 꼬트 드 프로방스, 꼬토 덱상 프로방스, 그리고 가장 센터 쪽에 있는 꼬토 바로아성 프로방스까지 오늘 세 개에 있는 아펠라시옹을 모두 제가 와인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저랑 함께 오늘 소통하시면서 어떤 아펠라시옹이 셰프님의 요리랑 한식과 가장 잘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솥밥이 지금 이제 냄새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맛있는 이제 한식, 좀 미역국, 이렇게 들기름이 핵심이라고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우선은 냄새만으로는 이렇게 아주 고소한 들기름 냄새 때문에 미역국과 비슷한 향이 지금 스튜디오에 가득 퍼지고 있습니다.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님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에서 로제 와인이 레드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보다는 애호가가 좀 적은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소믈리에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로제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 네. 소믈리에님께서 로제 와인에 빠지게 된 이유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로제 와인은 좀 순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사랑에 빠지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진한 레드 와인이라고 하면 점점 옅어지는 피노누아를 한번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좀 시원한 화이트 와인을 찾았다가 그 두 개의 매력을 동시에 가진 로제 와인을 자연스럽게 마시게 되는 순간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래서 로제 와인 같은 경우는 적포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레드 와인에 가까운 붉은빛 컬러를 띠게 되지만 양조하는 과정은 화이트 와인을 만들듯이 빠르게 압착해서 만들기 때문에 시원하게 마실 수 있고 상쾌한 청량감도 가지고 있고 레드 와인에서 얻을 수 있는 붉은 베리향이 있기 때문에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모든 매력을 다 갖고 있는 로제 와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로제 시음 적정 온도랑 화이트 시음 온도가 같은지 아니면 로제 와인은 다르게 시음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처음에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집에서 보관하실 때 냉장고의 온도가 보통 5도 정도 되는데 그 5도 가장 차갑게 보관하면 맛있는 게 바로 발포성인 스파클링을 그 정도로 드시면 되고요.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도 냉장고에서 꺼내서 한 5분 정도 있으면 온도가 1에서 2도 정도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화이트 와인은 6도에서 7도, 8도까지 즐기시면 되고요. 레드 와인은 실온보단 약간 차갑게 실온이 한 20도 정도 된다고 하면 16도에서 18도에 드신다면 로제는 더 쉽습니다. 딱 그 중간에 드시면 돼요. 그래서 실온에 있던 와인을 살짝 차갑게 한 30분 정도 냉장고에 보관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이미 냉장고에 있던 와인을 30분 있다가 꺼내 두었다가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물리님 그리고 또 약간 특별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이제 국내에도 내추럴 와인이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어떤 분께서 오렌지 와인과 로제 와인을 약간 구분하는 법, 서로 이제 뭐가 공통점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는지를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투명한 병에 담기게 되면 색상으로 오렌지랑 이 살구빛을 띠는 로제 와인을 구분하시기가 힘들 수 있는데요. 우선 오렌지 와인은 청포도로 만들었고 산화를 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짙은 홍차를 우려낸 듯한 오렌지색을 항상 띠게 됩니다. 반면 로제 와인은 신선하게 만들기 때문에 적포도랑 청포도를 함께 블렌딩해서 빠르게 압착을 해요. 그래서 색상이 절대 오렌지빛을 띠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란히 비교를 해서 오렌지랑 이제 색깔만으로는 구분을 조금 하실 수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맛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 지중해 쪽의 프로방스라는 와인 산지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반고의 명작 중에서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을 다들 아실 텐데요. 배경으로 보면 바람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 남프랑스의 항상 365일 24시간 불어오는 바람 미스트랄입니다. 이 미스트랄이 거센 바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프로방스 쪽 지역은 농약을 뿌려도 그 농약이 금세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농약을 쓰지 않는 친환경적인 밭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결국은 내추럴 와인의 기반이 되는 유기농 포도밭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엄연히 법으로 따지자면 프로방스의 로제 와인도 유기농 베이스, 유기농이라는 건 내추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식에 따라서는 오렌지 와인과 로제 와인이 둘 다 내추럴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로제 와인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한국도. 그래서 어떤 분께서 이런 질문을 또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로제 와인 이제 SNS에서 조금씩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도 업장에서 이제 레스토랑이나 바에서도 로제 와인을 점점 이제 많이 가져오시는 편인지,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와인을 더 이상 어렵게 소비하는 분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를 그 어려운 걸 들여다보면서 어디 산지에 어떤 품종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는 골치 아프다. 특히 MZ세대에 어울리는 와인이 로제 와인인데요.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오늘 좀 시원하게 음식 매칭, 마리아주가 잘 되는 와인으로 우리 그냥 한 개만 고르자라고 했을 때 로제 와인을 선택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실제로도 운영하던 와인바에서 와인 리스트에 200종 중에서 10종이 항상 로제 와인을 차지했었고요. 이제 저희 바 같은 경우는 테라스가 있었기 때문에 더 좀 휴양지 느낌이 나서 그런지 로제 와인을 먼저 찾으시는 손님이 많았고, 저 역시도 저녁에 와인 한잔 하러 갈 때 고민하지 않고 로제 와인을 고르고 그리고 리스트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어떤 분께서는 이제 원래 와인 애호가이신 것 같은데 이제 자기도 로제 와인을 입문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입문을 할 때 추천해주고 싶은 지역이 어디가 있을지 하고 그리고 그 와인을 이제 어디 가면 살 수 있는지 이런 걸 궁금해하셨습니다. 내가 로제 와인을 마셔보고 싶은데 어느 산지랑 어디서 살 수 있는지가 질문이었죠. 우선 여러분 스파클링 처음으로 드실 때 그래도 돈을 좀 쓴다 했을 때 샴페인을 드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로제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산지가 되는 그리고 기준이 되는 스타일의 프로방스 로제 와인을 당연히 먼저 소비를 하셔야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하실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구매를 하신다. 반드시 오늘 내가 소믈리에가 소개해준 와인과 셰프님이 해준 요리랑 어울리는 저 와인을 나서 하고 싶다. 그러시면 제가 제일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거는 와인앤모어 샵에 이제 로제 와인 섹션이 항상 구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와인앤모어 샵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있습니다. 이거 약간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분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오늘 물론 이제 권우중 셰프님께서 요리를 준비해 주시겠지만, 난 정말 로제 와인을 캐주얼하게 즐기고 싶다. 그러면 안주 없이도 어떻게 하면 로제 와인을 막 너무 쓰거나 막 너무 뭐 달거나 하지 않게 즐길 수 있을까요? 뭔가 어떤 무드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진짜 허를 찌르는 질문이네요. 오늘 마리아주로 준비했는데 마리아주 할 음식이 내 집엔 없잖아 라는 약간 상황적인 질문이었는데 프로방스 로제 와인은 색깔과 다르게 단맛이 없습니다. 잔당이 거의 남지 않는 드라이한 스타일이고 높은 산도가 특징인데요. 그래서 맨입에 드셨을 때 오늘 하루 피곤함을 마치고 씻고 나와서 개운하게 칠링해서 와인 한 잔 하시면 일단 기분이 좋아지고요. 이거를 그대로 실온에 두면 온도가 당연히 올라갈 텐데요. 아까 느끼지 못했던 은은한 당도가 느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 어떻게 된 것이냐? 분명히 잔당이 없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 숨어있는 베리의 향이 코끝으로 올라가면서 마치 단맛이 난 듯한 착각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씻고 나와서 좀 기분이 풀어지고 컨디션이 좀 나아지면 그제서야 단맛을 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온도를 서서히 올려가면서 드시면 되고요. 집에 가급적이면 좀 좁은 글라스에 드시면 됩니다. 꼭 유리잔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마침 또 소믈리에님께서 베리 향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또 동시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로제 와인을 마실 때 특히 주목해야 될 아로마나 향, 풍미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요새 로제 와인의 향 아로마 트레이닝을 집에서 하기가 참 좋은 계절인데요. 바로 제철 과일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자몽이라든지 아니면 앵두, 체리 등에서 향을 많이 맡을 수 있고요.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좀 공감할 수 있는 향 중에서는 장미 사탕이라든지 네, 요새 이렇게 장미 사탕 네이버로 검색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물을 살짝 얹어서 은은하게 향이 피어나게 하면 좋고요. 여러분들 그 많이 사용하시는 핸드크림에 장미향을 쉽게 보실 수 있는데 그 은은한 핸드크림의 장미향을 가장 파악하시기가 쉽습니다. 이번엔 좀 현실적인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소믈리에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이제 와인을 사러 갈 건데요. 돈을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하. 보통 로제 와인의 가격대가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먼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로제 와인은 프리미엄한 와인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와인처럼 뭐 저렴하고 쉽게 마실 수는 있지만 만드는 과정이 화이트 와인보다는 조금 더 섬세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10,000원대 화이트 와인보다는 가격을 조금 더 소비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권장하는 가격대는 3만 원에서 5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게 색상이 없는 것들은 빠른 압착을 거쳤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붉은 장미 색깔을 보여주는 거는 좀 더 마세라시온 기간, 침용 기간을 오래 가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의 손길이 더 가서 약간 더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투명한 걸 드시고 그 다음에 깊은 컬러를 드시는 것을 순서로 권장드려요. 네. 그러면 이제 와인까지 사왔습니다. 제가 로제 와인을 사왔는데, 이 약간 귀한 와인 정말 길게 음미하고 싶은데, 오픈을 했어요. 근데 제가 혼자 살아서 한 번에 다 못 마실 것 같은데, 냉장고에 들어가면 언제까지 소비를 해야 될까요?
저처럼 약간 알쓰시군요. 네, 저도 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화이트 와인이나 레드 와인을 한번 딸 때 크게 망설이는데요. 한번 코르크 마개가 나가고 산소가 한번 주입되면 아시다시피 와인은 빠르게 그때부터 산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프로방스 로제 와인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높은 산도, 신선한 산도가 있기 때문에 로제 와인은 산화가 무척 더디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열어놓고 2주까지는 거의 비슷한 상태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기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씩 내가 컨디션에 맞춰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믈리에님 오늘 정말 엄청나게 시작부터 질문이 많이 올라왔어요. 소믈리에님께 질문을 이렇게 많이 드릴 줄 몰랐는데 이제 저희가 냄새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솥밥이 거의 다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키친으로 돌아가 눈개승마 솥밥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우선은 솥밥이 완성이 됐고요. 우선은 된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뭐 특별한 게 없죠. 예, 너무나 그냥 밋밋해 보이는데 이 위에 이제 솥밥에 맞는 양념들을 조금 투입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깨 가루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참깨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볶은 참깨를 손으로 이렇게 매시를 해서 이렇게 깨를 부숴주면 향이 더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양념을 할 때나 맛을 낼 때는 이렇게 참깨를 이렇게 매시해서 갈아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우선은 깨가루를 좀 넉넉히 뿌려주고 여기에 간장, 조선간장을 다시 한번 조금 뿌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들기름도 한 스푼 넣어서 다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실파를 제가 채 썰어 놨는데요. 실파를 이렇게 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뭐 솥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완성된 모습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섞어서 완전히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이거를 하면서 여기 불 사용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중간에 계속 보면서 했는데 원래는 이제 솥밥은 직화열이 제일 좋긴 한데 인덕션도 아니고 하이라이트를 해가지고 사실은 조리도구를 하이라이트를 거의 써본 적이 저도 없어가지고 오늘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밥불을 보면서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이 완성이 됐고요. 우선은 제가 한번 간단하게 밥이 잘 됐는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밥은 잘 됐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주를 하기 위해서 테이스팅을 할 공기에 담아 보겠습니다. 밥공기를 주시면 네. 자. 저기 2공기 하면 되나요? 아니면 네. 사실 제가 라이브 방송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떨려서 말도 잘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인스타 자체 라방을 해본 게 지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와, 셰프님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저희가 이제 소믈리에님과 Q&A를 하면서도 네. 계속 냄새로 느꼈는데 근데 또 떨리셨다고 하기에는 또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라이브 보면서 메모도 네. 하시고 레시피도 이제 여러 따라해 보시려고 준비를 네. 계속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소믈리에님께서 아까 설명해주신 와인과 이 솥밥이 어떻게 어울릴지 궁금하니까요. 저희 네. 바로 소파로 가가지고 네네. 소믈리에님과 함께 마리아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Muscles are built in the sand, fall through my hands, fading like an hourglass, holding back who I am. 네, 이제 테이블에 권우중 셰프님께서 프로방스 로제 와인 페어링을 위해 완성해주신 첫 번째 요리 눈개승마 솥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페어링에 앞서 소믈리에님과 셰프님이 먼저 한번 시식을 해보시고 약간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맛을 표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 한번 해보시죠. 네, 네네. 잘 먹겠습니다, 네. 셰프님. 짠. 저희가 약간 오늘 요리 쿠킹 쇼부터 이제 소믈리에님과 함께하는 와인 수업 그리고 이제는 먹방까지 정말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소믈리에님께서 조금 시식하시면서 맛을 음미할 동안 셰프님께 질문을 한 가지 네네. 아니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은 이제 레스토랑 건숙수나 아니면 와인 페어링 바를 통해서 네네. 다양한 술과 한식의 마리아주를 경험해 오셨을 텐데요. 다른 술보다 특히 와인을 한식과 페어링했을 때 어떤 즐거움이나 매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맛적인 것도 맛적인 거지만 분위기적인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와인은 결국에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이제 한식하고 같이 먹던 이제 강한 술들은 뭔가 취하고 혹은 뭐 분위기가 좀 무르익긴 하지만 뭔가 좀 센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이제 와인을 마시면은 뭔가 부드러운 이 분위기를 형성을 하니까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고 또 특히 와인을 마실 때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뭐 소주나 이런 거를 마시게 되면 누군가 한 명이 계속 혼자만 떠드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와인을 마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 담소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저는 그 점이 사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와인은 이제 분위기를 만드는 술이죠. 그러면 이번에 소믈리에님께도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믈리에님은 와인과 로컬 음식, 로컬 식재료의 환상적인 마리아주를 꾸준히 알려오셨는데요. 오늘은 정말 본격적인 권우중 셰프님의 요리에 맞춘 프로방스 로제 와인의 마리아주를 준비해 주셨어요. 프로방스 로제 와인은 세계의 다양한 요리에 잘 어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식과 프로방스 로제 와인이 또 유독 환상의 궁합을 보여주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소믈리에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했지만 가장 좀 찝찝했던 부분이 바로 저 역시도 한국인인데 한국의 음식들을 뭔가 자신감 있게 소개하지 못하고 자세히 보여주면서 좀 마리아주 못하는 점이 늘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스테이크나 파스타, 피자 등을 언급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매칭을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다 한식을 먹고 컸기 때문에 입맛이 한식에 딱 베이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에 어울리는 와인을 점점 더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 로제 와인의 인기가 자연스럽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셰프님이 솥밥을 이렇게 고들고들한 밥에 이렇게 해주셨는데 딱 먹자마자 좀 시원하면서 은은한 단맛이 느껴지는 과일향이 나는 프로방스 로제 와인을 먼저 떠올리게 됐고요. 이제 한식에 느껴지는 간장 베이스의 약간 짭짤한 맛 그리고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사용한 이런 고소한 풍미가 로제 와인에 숨어있는 오일리한 느낌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 둘의 궁합은 환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눈개승마 솥밥을 두 분 다 어느 정도 시식을 해보셨으니 양윤주 소믈리에님께서 오늘을 위해 선정해주신 프로방스 로제 와인과의 마리아주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이번엔 이제 와인을 시음하면서 한번 마리아주 알아볼 텐데요. 소믈리에님께 시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셰프 요리하시느라 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간단한 음식이라서. 네. 네. 이게 오늘 좀 저희가 반대로 준비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로제 와인은 테이스팅은 해본 상태였고 셰프님의 요리는 이제 사전으로 레시피만 봤기 때문에 네네. 저도 셰프님의 음식을 맛보지 않고 상상으로만 매칭을 오늘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셰프님은 사전에 로제 와인도 드셔보시고 어떤 요리를 어떤 재료로 할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네. 정말 그 상상 속의 맛이 어울리는지 저희가 지금 딱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고른 세 가지의 기준은 색깔입니다. 좀 로제 와인 중에서도 오랫동안 침용 기간을 가져서 색상이 좀 짙은 상태예요. 그래서 먼저 솥밥을 우리가 먹어보고 와인과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좀 공감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면 약간 고사리랑 시금치가 좀 섞인 맛?
씨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공감이 가게 해주실 수 이게 있나요? 이제 아무래도 눈개승마라는 게 삼나물이라고도 하는데 맛이 이제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느낌, 뭐 버섯 같은 버섯. 느낌, 뭐 이런 맛과 향이 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고 건나물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묵힌 나물의 그 쿰쿰하지만 약간 구수한 향 네.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져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프로방스 로제 와인에도 그런 땅에서 오는 풍미를 이제 우리가 때로와 미네랄이라고 하는데 미네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와인인 꺄리송드 꺄리산을 먼저 매칭해 보겠습니다. 이건가요? 네, 네, 요거. 그렇죠? 첫 번째 와인은 굉장히 경쾌한 스타일이고 꽃도 덱성 프로방스라고 해서 아예 남부 론 쪽에 가까운 아펠라시옹이에요. 그리고 포도 품종으로는 이제 프로방스 로제 와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쪽이 원산지입니다. 생소, 그르나슈, 시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시라는 많이 드셔보셨기 때문에 좀 익숙하실 텐데 그 시라 특유의 베리향, 블루베리 같은 향이 많이 나면서 처음에 아페리티프 겸 첫입에 이 짭짜름하고 은은한 솥밥 풍미에 좀 어울리는 와인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셰프님이 이 세 개 중에 베스트를 뽑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요? 두 번째 것도 먹어보겠습니다. 화력이 약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혀 못 느끼겠어요. 너무 고슬고슬하게 밥이 잘 돼서. 두 번째 거는 샤토드 프루시오 클래식한 라벨이지만 제가 사전에 마셔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던 반전이 있었던 와인입니다. 이 세 개의 와인 중에서 가장 잔당이 없이 드라이하고요. 그래서 솥밥의 풍미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그 쌀 자체의 풍미를 가장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포도 품종은 앞선 1번과 다르게 까베르네 소비뇽과 베르멘티노라는 남부에서 많이 쓰는 토착 포도 품종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베르멘티노는 화이트 와인. 맞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네. 남부랑 이제 이탈리아에서도 많이 쓰는 포도 품종인데요. 여기 프로방스에서는 베르멘티노를 롤이라고 부릅니다. 확실히 1번보다는 좀 상큼한 느낌, 좀 네. 경쾌한 느낌, 그리고 풍미가 좀 잔잔해서 음식을 좀 한 입 더 먹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 라비앙 로즈입니다. 첫 번째 코스의 마무리를 지어주는 와인인데요. 이 와인을 마지막으로 선정한 이유는 최근에 그 칸 영화제에서 또 한국 분들이 좋은 성적을 네. 거뒀잖아요. 그래서 칸느 쪽이 가까운 꼬트 드 프로방스 아펠라시옹에서 나왔는데요. 이 로즈 프로방스 중에서 알코올 도수가 좀 높지는 않아요. 프로방스 로제가. 근데 나머지들이 다 12.5도를 유지하는 반면에 요 루빈의 라비앙 로즈는 13도라고 해서 보통 한국 분들이 좀 좋아하는 도수가 약간은 좀 높은 도수거든요. 그래서 한식과의 풍미를 좀 맞추기 위해서 딱 그 적절한 바디감을 보여주지 않나 해서 마무리로 이 와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같이 먹어보니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제 첫 번째 와인은 약간의 잔당감 같은 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와인이 조금 뭔가 더 돋보이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와인은 이 솥밥하고 솥밥을 조금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스타일. 맞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와인은 굉장히 평행선을 좀 긋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밸런스가 두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것도 튀지 않고 저것도 튀지 않고 그냥 은은하게 가는 것 같은데 좀 느낌이 같은 이렇게 로제를 세 가지를 두고선도 이렇게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게 좀 재미나네요. 저도 이렇게 셰프님하고 콜라보레이션을 방송으로 하는 건 처음인데 제가 느낀 거를 동시에 느끼시니까 저 지금 약간 소름이 끼쳤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마리아주를 보여줄 수 있는 베스트가 3개가 지금 모두 나와서 저도 이거 오늘 좀 방송이 잘 되려나 보다 생각이 드는데, 네, 첫 번째는 과일향이 살아나면서 솥밥보다는 처음에 입맛을 돋궈주는 역할을, 아페리티프 역할을 해줬고요. 두 번째는 솥밥이 딱 돋보일 수 있게 그런 스팀한 밥의 냄새라든지 은은하게 이 나물 냄새가 퍼지게끔 도와줬고, 마무리는 이제 솥밥을 거의 다 먹어가고 입안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셰프님, 오늘 개인적으로 솥밥에 만들어진 상태랑 네네. 베스트 픽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두 번째,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마실 수 없어서 네. 하나를 꼽아서 밥을 다 먹어야 된다면은 가운데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처음에 약간 산미도 있기 때문에 식전주 역할도 해줄 것 같고, 네. 밥을 또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두 번째를 저는 뽑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이 라벨의 밑에도 두 번째 와인이 맛에서 범상치가 않더니 결국 셰프님이 베스트 와인으로 픽해 주셨습니다. 샤토드 프루시오의 와인을 눈개승마 솥밥하고는 베스트 마리아주로 뽑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제 세 가지 와인을 한 가지 요리랑 페어링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완벽한 요리를 선정해주신 셰프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세 가지 와인 중에서도 다양한 스타일의 마리아주를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와인의 마리아주를 준비해주신 소믈리에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다른 매력의 프로방스 로제 와인 3종과 한식 솥밥의 마리아주가 정말 신기한 걸 넘어서 신비롭기까지 한데요. 이제 이 솥밥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로제 와인 3가지가 더 남아있죠. 네. 그 와인 3가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셰프님께서도 여기 3가지에 어울릴 레시피를 하나 더 준비해 주셨는데요. 셰프님, 두 번째 레시피 이름은 무엇인가요? 네. 두 번째는 좀 그 단어가 좀 웃기긴 한데 꼬시래기 무침이라고요. 네, 뭔가 굉장히 고소한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의 해초류 무침입니다. 네. 해초류 무침은 이제 또 어떻게 프로방스 로제 와인과 어울릴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셰프님께서 이제 다시 키친으로 이동해 준비를 하실 동안 저희 라이브도 잠깐 한 5분 동안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꼬시래기 무침을 해볼 건데요. 이 꼬시래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해초입니다. 사실 해초류를 많이 먹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해초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그 한식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행사를 했었는데요. 해초류는 왜냐하면 기르는데 어떠한 그 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양식을 하더라도 오히려 바다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초류를 많이 먹을수록 이제 지구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꼬시래기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면이나 실처럼 이렇게 자라는 해초입니다. 이거는 남해안에서 자라는데요. 한 1월, 12월, 1월 요럴 때 이제 자라서 채취를 해서 소금에 염장을 해놨다가 1년 내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금에 염장된 꼬시래기를 여러 번 씻어서 찬물에 한두 시간 담가서 염을 좀 뺐고요. 이거를 한번 데쳐서 준비를 해줍니다. 데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끓는 물에 넣어서 살짝만 데쳐주게 되거든요. 슉.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조금 변합니다. 그 해초류들은 보통 데치면은 색깔이 초록색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많이 먹는 미역들 있잖아요. 이런 미역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데쳐서 말린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원래는 갈색이 나야 되지만 데치면서 이제 초록색 빛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제 이것도 일종 이렇게 익혀서 데치게 되죠. 네, 이렇게 아주 살짝만 데쳤고요. 건져서 물기를 빼주고 찬물에 한번 다시 섞어서 식혀줍니다. 국수 같죠? 네, 꼬시래기의 특징이죠. 초록초록한 바다 내음이 확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요. 근데 이제 꼬시래기가 이게 워낙 길기 때문에 사실은
먹을 때 되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드실 때는 이렇게 가위로 좀 중간중간 잘라주는 게 더 먹기에는 편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고 젓가락으로 드실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꼬시래기를 밑간을 좀 먼저 할 건데요. 우선은 뭐 물기가 좀 많아서 다시 좀 짤게요. 네. 우선은 여러 가지를 넣어서 무칠 거지만 그 다른 재료가 들어가기 전에 여기 밑간을 해주는 게 더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밑간은 약간의 참기름하고 다진 파마늘, 그 다음에 간장을 조금만 넣어서 밑간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묻혀주고요. 어떤 무침이든지 원재료가 있으면 그 원재료를 밑간을 한번 해주는 게 맛이 더 좋게 음식이 완성이 돼요. 이렇게 밑간을 해줬고요. 맛을 한번 짜지 않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꼬시래기 무침을 완전 야채로만 하려고 해서 오늘은 이제 물기를 짠 두부를 좀 준비했고요. 이 두부를 같이 으깨서 양념을 할 생각입니다. 두부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두부 무침을 할 때 맛을 내려면 고소한 맛을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저는 오늘 잣가루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잣가루를 넣어서 고소한 맛을 이제 살려줄 거고요. 거기에 참기름도 조금 들어가고 다시 약간의 당도를 위해서 매실청도 조금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간을 위해서 또 간장을 조금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꼬시래기를 묻혀주고요. 원래는 이 정도 길이가 좋긴 한데 이따가 방송에서 아무래도 이게 길이가 길면은 먹을 때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오늘만 조금 더 짧게 자르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무침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다른 것들이 좀 더 들어갔는데 통잣을 조금 더 넣어줍니다. 통잣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양념이 좀 모자른 것 같아서 조금 더 추가들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향을 그 고소한 향과 더불어 해초의 비릿한 향이 나기 때문에 그 향들을 좀 감싸줄 쑥갓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쑥갓을 조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그 깨 갈은 것들을 조금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고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맛 자체가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나오는 음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의 어떤 비건식 같은 요리로도 이 맛을 만들 수 있고 아니면은 아침에 약간의 그냥 샐러드 같은 형태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반찬 같은 음식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따로 레시피를 그 방송 이후에 나오긴 하겠지만 제가 오늘 지금 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조금 맛을 보면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꼬시래기 두부 무침을 완성을 했고요. 이거를 테이스팅을 할 수 있게 이제 좀 담아 보겠습니다. 네, 한번 담았고
이렇게 해서 두 접시를 완성을 했습니다. 네, 셰프님 정말 한 번 더 멋진 한식 요리를 완성해 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어떤 프로방스 로제 와인 마리아주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기대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이 맛있는 요리를 소믈리에님께 가지고 가서 어떤 마리아주를 선보여 주실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가보실까요? 네. 네, 권우중 셰프님께서 프로방스 로제 와인 오늘의 페어링을 위해 만들어주신 두 번째 요리의 이름은 꼬시래기 두부 무침입니다. 이번에도 본격적인 페어링에 앞서 이제 소믈리에님과 함께 시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 음식이 되게 쉬운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인하고 매칭 자체가 왜냐하면 해초류의 특유의 그 어떤 비릿한 향기도 있고 이제 굉장히 크리미하게 지금 잣가루도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참기름 향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쑥갓도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맛을 가지고 있는 음식인데 매칭이 어떻게 되는지 참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프로방스 로제 와인이 만능 마리아주 와인이다라고 소개했지만 사실 참기름이나 이런 잣 가루라든지 해초류가 들어가는 것까지에 대해서는 정말일까라는 의심이 있었지만 확실히 제가 사전에 와인을 테이스팅 해본 결과 오늘 좀 놀랄만한 매칭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인 마리아주 하기에 앞서서 셰프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네네. 이제 급하게 요리하시느라 잘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 프로방스 로제에는 대표적으로 아펠라시옹이 몇 개가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100개, 200개는 아니고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억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3개가 메인 아펠라시옹인데 다행이다. 3개를 오늘 지금 두 번째 플라이트에서 다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꼬뜨드 프로방스랑 꼬또 덱상 프로방스, 꼬또 바로아성 프로방스예요. 그래서 이번 거는 이 모든 와인들이 잘 어울리는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셰프님이 이 와인이 제일 잘 어울려 말고 이번에는 여기 아펠라시옹이 꼬시래기 두부 무침하고 제일 잘 어울려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맛있게 해주신 요리 네.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시죠. 꼬시래기 두부 무침입니다. 네, 해초의 그런 뭐랄까요, 비릿하거나 네네. 바다의 짠내라거나 그런 게 전혀 나지 않고 저는 그냥 나물의 좀 고소한 버전? 꼬들꼬들한 버전 같아요. 두부도 제가 유일하게 못 먹는 식재료가 두부인데요. 아, 그러세요? 네, 저 두부의 콩 비린내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이거는 두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거의 치즈처럼 퓨레 같이 되게 잘게 부서져 있고 콩의 비린내도 저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잣도 네네. 저는 레시피만 봤을 때는 가루를 내서 얹지 않으실까 했는데 통으로 올려주셔서 그렇게 자세 냄새가 많진 않습니다. 오늘 그러면 요리 두 번째 요리까지 해주신 네. 셰프님께 질문을 한 두 가지 정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리아주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셰프님께서는 이제 보통 와인과 요리를 즐기실 때 요리의 와인을 맞추시는 편인지 와인의 요리를 맞추시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요리의 와인을 맞추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보통 와인을 집에서 많이 마시거든요. 저도. 근데
일요일 날 음식을 이제 신청을 받아요. 저희 와이프나 아이들한테 먹고 싶은 거를.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제 셀러에 가서 이거랑 뭐를 먹을까 이렇게 이제 고르는 약간 그런 단계로 와인을 고르는 것 같습니다. 되게 다정하고 화목한 방식으로 고르시네요. 그러면 깜짝 질문으로 소믈리에님은 어떤 편이신가요? 저 역시도 소믈리에지만 요리를 우선순위로 봅니다. 우리가 항상 필요로 하는 건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을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와인이 나중에 만들어진 거라서 항상 요리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아, 되게 뜻깊은 답변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셰프님께서 오늘 프로방스 로제 와인을 위해서 2가지 멋진 요리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아, 혹시 이거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약간 뭐 대학생이나 요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로제 와인과 어울릴 것 같은 정말 간단하게 뭐 마리아주 할 수 있는 안주라든지 뭐 식재료라든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요. 사실 로제 와인은 사실 거의 대부분 잘 어울리는 편이라서 딱히 제가 뭐 추천해드리기보다는 좀 오히려 반대로 좀 이거하고는 안 어울린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뭐 너무 쿰쿰한 젓갈이라든지 뭐 너무 발효된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그렇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잘 익은 김치는 또 로제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유산균이 잘 돼 있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먹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허브류들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뭐 에피타이저류 그런 것들 되게 잘 어울리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집에서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방금 셰프님께서 이제 마크 해주신 너무 쿰쿰하거나 이런 거 빼고 편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메모 잘 하셨을 거라 믿고 셰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다시 이제 양윤주 소믈리에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꼬시래기 두부 무침과 어울리는 프로방스 로제 와인 마리아주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 매칭을 하나씩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오또랑 한번 매칭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3가지 와인을 고른 기준은 알코올 도수를 조금 낮게 잡았는데요. 이제 약간 밥이 들어갔기 때문에 간장으로 우리가 간을 조금 더 해야 됐다면 두부는 이제 은은하게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살려주는 게 특징이라 셰프님께서 지금 간을 세게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왠지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컬러는 살구색 2가지로 연한 컬러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알코올 도수는 12.5도로 3가지 와인이 모두 동일합니다. 저 이렇게 개그 캐릭터는 아닌데 이 와인 이름이 오또예요. 그래서 또 맛있네 약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개그를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셰프님이 저보다 더 이렇게 좀 진중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개그 캐릭터를 맡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라방이 처음이라서 아,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건배를. 포도 품종 같은 경우는 프로방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3개의 포도 품종 그르나슈, 쉬라, 까리냥 그리고 생소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품종적인 특별함은 없고 이제 짧게 침용함으로써 좀 은은한 맛을 살려주는 블렌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네랄틱한 게 많이 느껴지는데요. 이걸 먹고선 맞습니다. 먹으니까. 저도 그렇게 느껴지고 제가 의도한 바는 딱 그 잣 특유의 고소하고 좀 무게감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은은한 것을 매칭을 처음 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마셨던 와인이 거의 음식이랑 평행을 달렸다면 이 와인과 음식이 지금 좀 그런 네.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2번째 와인인 777인데요. 행운의 숫자 7이 3개나 들어간 와인입니다. 얘는 되게 소비뇽 블랑 같은 어떤 그런 향이 나네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셰프님께서 지금 맛도 보지 않고 향만으로 소비뇽 블랑 같은 향이 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베르멘티노가 같이 들어갔어요. 베르멘티노 특징이 이런 그리니한 캐릭터, 라임 캐릭터인 소비뇽 블랑과 거의 흡사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정확하시네요. 네. 그렇군요. 제가 의도한 거는 여기 지금 쑥갓인가요? 네네. 네, 쑥갓을 같이 그 식감을 위해 넣어주셨는데 아까 1번에서 느끼지 못했던 쑥갓의 향이 2번 와인을 먹으니까 확 살아났어요. 그게 바로 이 베르멘티노, 프로방스에서는 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숨어있던 이런 싱그러운 라임이나 이런 허브류의 풍미를 많이 끌어주는 역할입니다. 쑥갓하고 상당히 잘 어울리네요. 그쵸? 네. 저 쑥갓을 엄청 좋아해서 매운탕 먹을 때도 잔뜩 올려서 먹는데 쑥갓과 매칭이 되는 와인을 오늘 찾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와인입니다. 앞서서 첫 번째 플라이트에서 좀 붉은색의 장밋빛 컬러를 드셨잖아요. 마지막 마무리도 장밋빛 컬러로 해봤습니다. 에스탕동 흐플레입니다. 얘는 약간 로제 와인의 표준 같은 스타일의 향하고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은은한 살구색을 먹다가 다시 한번 색감이 좀 뚜렷한 장미 색깔을 먹으면 그제서야 그 로제 와인이 가져야 될 좀 긍정적인 부분, 체리라든지 앵두, 크랜베리의 이런 붉은 베리 향들을 많이 더 느낄 네, 수 네.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아무래도 마무리는 이제 로제의 깔끔한 과일 향을 많이 살리고자 했고요. 포도 품종 자체가 그르나슈랑 쉬라가 같이 들어가서 이제 남프랑스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품종만 봐도 고르기가 수월한 지금 블렌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플라이트에 제가 세 번째 라비앙 로즈 와인 루빈에 숨겨진 하이라이트 포도 품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잠깐 이제 말을 못했어요. 바로 띠브렁이라는 프로방스의 토착 포도 품종인데요. 그래서 프로방스의 토착 포도 품종이 뭐가 있냐라고 혹시 어느 순간 대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띠부렁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라이브에서 할 수 없는 약간 이건데 개그 오늘 제가 캐릭터 맞으신데 개그 캐릭터로 오늘 맡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쏙쏙 기억에 남으시라고 띠부렁 캐릭터인데요. 프로방스 로제에서는 이제 보물처럼 여겨지는 포도 품종입니다. 자기만의 색깔보다는 항상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포도기 때문에 아까 세 번째 와인에서는 띠부렁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꼬시래기 두부 무침하고 가장 어울리는 아펠라시옹을 골라주실 건데요. 제가 셰프님한테만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와인이 여기 보라색, 두 번째가 여기 가장 넓은데 세 번째가 여기였습니다. 천천히 드셔보시고 가장 어울리는 아펠라시옹을 골라주시면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렵네요. 왜냐면 세 개 다 모나지 않게 다 잘 어울리는 편이라서. 저도요. 네. 예. 손님들이 드신다. 집에서 이게 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솥밥이랑 다르게 해서. 집에서 이걸 해서 많은 분들이 드셨을 때 가장 공감을 많이 얻을 마리아주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개인적으로는 조금 주제하고 벗어나긴 했는데 쑥갓 향을 잘 살려주는 두 번째 플랜시용이 제일 낫지 않을까. 왜냐면 꼭 쑥갓이 아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쑥갓이 아니어도 뭐 서양 허브류라든지 아니면 네. 뭐 루꼴라 네, 같은 거나 그런 네. 거나 아니면 뭐 바질이라든지 이런 향신료가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맞아요. 만약 집에 쑥갓이 없어도 다른 거로 대체해서 네. 무침을 해도 잘 어울리는 걸로 하면은 두 번째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저랑 좀 공통된 의견인데요. 아무래도 무난한 로제 캐릭터를 보여주는 1번, 3번, 그러니까 네 번째 거랑 여섯 번째 거랑 다르게 다섯 번째는 저도 처음으로 겪어보는 허브류의 이 발산이 한식을 매칭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서 오늘 셰프님의 요리와는 저도
중간 와인이었던 5번째 아펠라시옹은 꼬뜨드 프로방스였습니다. 행운의 숫자 7이 3개가 들어간 투아 세트 와인이 마리아주 와인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짠. 아마 이 라이브 방송을 와인 애호가 분들, 이제 미식가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로제 와인을 수입하고 있는 한국의 많은 수입사분들께서도 시청하고 계셨을 텐데요. 이제 첫 번째 요리 베스트 마리아주, 두 번째 요리 베스트 마리아주에 수입사분들의 희비가 엇갈리셨을 거라 다 생각합니다. 맛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준비했던 6종 모든 와인이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너무 수입사분들은 상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 진행했던 레시피와 이제 와인 잘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또 즐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인이라고 하면 보통 양식 요리에 곁들인다거나 치즈 샤키테리 같은 안주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오늘 행사를 통해서 셰프님과 소믈리에님 덕분에 익숙하고 친근한 한식과 와인을 즐기는 미식 경험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셰프님과 소믈리에님 오늘 행사 어떠셨는지 간단한 소감을 안 여쭤볼 수 없겠는데요. 셰프님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라방 같이 라이브 방송을 처음 해봐가지고 좀 긴장이 됐는데 나중에는 모든 걸 잊고 그냥 평상시에 하는 것처럼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좀 걱정 이런 것들을 좀 떨쳐낼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로제 와인 개인적으로는 레스토랑에서는 페어링에 많이 써서 되게 많이 경험해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음식하고 또 이렇게 깔아놓고선 같이 하니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뭐든지 더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프로방스 로제 와인과 함께하는 초록빛 한식 상차림이 권우준 셰프님의 라방 데뷔 무대가 되었다니 저희도 이제 너무 기쁜데요. 소믈리에님은 평소에도 이제 유튜브 방송이나 이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경험이 많으실 텐데 오늘 행사는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셰프님과 다르게 라이브 약간 전문가로서 오늘 개그 캐릭터를 조금 할 수 있어서 셰프님의 긴장을 조금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고요. 이제 셰프님 같은 분들 경우는 음식만 단독으로 판매하실 수 있지만 소믈리에인 저의 경우는 와인은 음식을 빼고 절대로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독으로 혼자 맨날 와인만 가지고 가서 음식을 구두로만 이렇게 마리아주를 하다가 오늘 이렇게 직접 셰프님의 요리를 앞에서 지켜보고 매칭을 해보고 그래서 제가 상상했던 마리아주보다 더 근사한 게 나오니까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그래서 제 소믈리에 커리어에서도 잊지 못할 날이 되는 것 같고 오늘 이 라이브 방송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한식 그리고 프로방스 로제 와인 이렇게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마리아주들을 많이 이제 여름철과 함께 건강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멋진 한식 요리를 시연해주신 권우중 셰프님과 마법 같은 마리아주를 소개해주신 양윤주 소믈리에님께 프로방스 와인협회를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행사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저는 이 스튜디오에 가득한 이 맛있는 요리 냄새와 와인의 향기 덕분에 시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권우정 셰프님께서 소개해주신 눈개승마 솥밥과 꼬시래기 두부 무침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고 냉장고에 시원하게 칠링해둔 프로방스 로제 와인 한 병과 함께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많은 분들이 댓글로 참여해 주셨어요. 정말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감탄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인상 깊은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로제 와인을 오늘 과연 식전주로 소개를 할지 메인으로 소개를 할지 되게 기대하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을 보니 로제 와인이 식전, 메인, 디저트 모두에 다 어울리겠다라는 이런 감상을 해주셨습니다. 뜨거운 여름, 무더운 날씨, 프로방스 로제 와인과 함께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비롯해 프로방스 로제 와인에 대한 궁금한 점은 저희 캠페인 주최하고 있는 소펙사 코리아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다시 보기는 저희 와인 공식 이번 행사 공식 콜라보 미디어인 와인21.com 계정이나 소펙사 코리아 계정 그리고 소믈리에님 계정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프로방스 로제 와인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